안녕하세요. 해석합니다. 오늘장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 시장 얘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특징이 좀 연기금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순매수로 전환돼서 연기금이 좀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이 조선주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선주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많은 분들이 좀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 전략, 그리고 시황이 정말 중요하다. 시황을 알아야지 주식시장에서 수익도 내고 오래오래 이제 꾸준히 가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경험을 많이 하셨죠.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간간히 나오긴 나오죠. 이제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뭐 시장이 빠져도 움직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하면은 종목들이 빠진다는 거죠. 시장이 하락을 한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시황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킬 수 있을 때 지키는 거고요. 다시 매수 구간이 오면은 다시 매수를 하고요. 이렇게 좀 투자를 큰 관점에서 좀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거나 좀 매수세가 없거나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을 때는 쉬는 것도 하나의 투자다. 쉬면은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 내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마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피 3.45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0.28%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926포인트로 0.15%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 좀 특징적인 게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게 가장 우리 시장 이슈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못 오른 이유가 연기금의 매도 폭탄인 이유도 있어요. 연기금이 매번 뭐 3천억씩 이렇게 계속 던지니까 외국인도 그게 부담이 돼서 사주지 않았거든요. 그거를 거의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주다시피 해서 지금 버티고 왔는데, 이제 연기금의 매도가 좀 멈췄습니다. 이게 뭐 단기성인지 이제 돌리는 건지 그거는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이게 좀 의미가 있고요. 며칠 더 이제 순매수를 해주면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크게 좀 바뀔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항상 꼭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좀 만기 이후에 변하는 흐름입니다. 이유가 오늘 중국 증시가 장중에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우리는 좀 버티고 빠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거든요. 이 부분 수급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5천억 매수를 했고 외국인 기관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연기금이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이제 만기일이 좀 지나고 이틀 지났죠, 거래일이. 그래서 아직 파생 포지션은 크게 좀 중요하지 않고 현물 포지션이 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 이제 영상에서 시황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를 좀 갭으로 넘었죠. 추세선을 갭으로 넘었고 여기 지지 테스트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좀 테스트를 받고 있죠, 지금. 여기서 지금 빠지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거죠. 해외 시장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가까이 60분 봉으로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고점에서 내려오는 저항선을 한 번도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갭으로 넘어갔죠. 여기 갭으로 넘어가고 좀 지키고 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구간은 계속 테스트 구간이에요. 여기서 계속 버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매물 소화를 끝내고 시장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쪽으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얘가 이 밑으로 다시 내려와요. 시장이 뭐 해외 시장이 갑자기 폭락을 하거나 무슨 악재가 생기거나 해서 여기로 다시 내려오게 되면은 이쪽 테스트를 한번 더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하단을 지지를 하는지 테스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 시장이 위치해 있으면 위험한 구간이 아니다.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하고 시장은 돌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의미 있는 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추세선을 갭으로 넘어가서 지금 지지를 하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좀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3번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FOMC가 있어요. 17일. 그 부분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여기서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큰 거는 또 없겠죠. 뭐 금리 인상 역시 시기상조예요. 금리 인상은 할 수가 없는 거고 뭐 강력한 정책이 나오면 이제 좋은 거고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은 뭐 기존 스탠스를 유지하겠죠.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하던 대로 계속 양적 완화를 하겠다. 이게 제일 가능성이 크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시장이 또 호재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또 실망감으로 받아들이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겠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다우지수, 독일지수 신고가, 시장 전략, 기술적 분석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분봉으로 추세선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시장이 이러고 있다가 뭐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움직이다가 좀 상방 쪽으로 트는 그런 쪽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내려가서 밑으로 좀 급락을 하려면은 다우 지수 그리고 독일 지수가 신고가를 가면 안 되죠. 신고가를 가면 안 됩니다. 다우 지수는 이제 전통주 중심으로 있는 거고 경기 민감주 섹터가 많이 있어요. 뭐 에너지 기업도 있고 은행주도 있고. 그런데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주 보여드렸죠. 다우지수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다우지수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데 시장이 폭락이 나오기가 힘들죠. 세계 시장은 동조화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리고 독일 지수도 한번 볼게요. 닥스도 보면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가고 있죠. 이제 신고가예요. 그래서 역시 말씀드린 대로 뭐 금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나스닥이 하락을 한 이유는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정책, 트럼프 정책과 바이든 정책의 차이 이런 게 역시 영향을 미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나온 김에 이제 중국 증시도 오늘 한번 보면은 중국은 12시에 좀 쉬어요. 점심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빠졌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시장은 좀 버텨주는 흐름이 나왔었죠. 그리고 막판에 좀 상승을 해서 좀 만회를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좀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여기서 추세선을 이탈을 하지 않고 매물 소화를 좀 건강하게 해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가려는 그런 모습이 더 강해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이탈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좀 접었다가 가는 거죠. 접었다가 다시 자세 잡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이거든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우지수가 강해요. 경기 민감주가 강해요. 조선주는 굉장히 경기에 민감한 섹터예요. 경기에 따라 이제 수주가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작년 보시면은 정말 수주가 메말랐었어요. 근데 이제 경기가 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선주들이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죠. 아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해운 물동량이 증가를 하고 해운 운임지수, 뭐 BDI 지수 이런 운임지수가 상승을 하니까 아 좀 배가 부족하구나. 경기가 회복 시그널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지금 수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좀 조선주는 그 빅사이클이 돌아왔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수주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연초 3개월 밖에 안 됐는데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작년에 이제 카타르에 도크를 확보를 했는데 아직 정식 발주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것도 좀 대기 중에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기술적 분석, 한국조선행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주식은 역시 공포를 느낄 때 사야 되고 모두가 환호를 지를 땐 팔아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점을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죠. 카타르가 도크를 확보하는 계약을 맺었어요. 우리나라 조선 3사한테 작년 6월 5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근데 아직 정식 발주가 하나도 진행이 안 됐어요. 근데 이거 보여드렸죠. 이게 23조 6천억. 이게 지금 대기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선주에 더 바람을 불어넣는 게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선주에는 호재거든요. 유가가 상승을 하면 중동 쪽에 굉장히 마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럼 나라가 흑자가 계속 가속화가 되는 겁니다. 카타르가 에너지를 수출하기 위해서 도크 확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거. 카타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사우디가 관을 연결해주지 않으면 수출을 못해요. 에너지를. 그래서 이제 배로 이렇게 나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사우디가 최대 산유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카타르에서 관을 연결해서 수출을 하겠다 하면은 받아줄 리가 없죠. 그래서 카타르가 도크 확보를 하고 LNG 운반선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지금은 또 따라가는 구간이 다시 아니에요. 제가 이 구간에서 이제 사야지 왜 비싸게 사려고 하냐 주식을 이렇게 내려오면은 61선을 이탈을 하고 이런 구간에서 내가 못 샀던 분들은 지금 사셔야 된다 강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이렇게 올라와 있죠. 지금은 또 따라가는 구간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좀 의미 있는 자리가 좀 왔다고 좀 생각을 해요. 얘가 지금 기술적 패턴이 보시면은 모든 주식은요 이렇게 거래량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거래량이 이렇게 상승한 구간이죠. 근데 한번 추세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얘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가 있어요. 그거를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돌파를 했죠. 여기 이렇게. 근데 이 구간이 그 도크 확보했다고 카타르 잭팟 터졌을 때 그 갭이었어요. 이게. 그 후로 이제 뉴스에서 엄청 나온 거죠. 정식 계약은 아닌데 제가 이때도 방송 올려드렸습니다. 정식 계약이 지금 아니다. 도크 확보다. 실제로 수주로 이어지게 되는 거는 전부 다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추세선을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이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흐름이 전환이 된 겁니다. 여기 매수세를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왔었어요. 이때. 그러면서 추세를 벗긴 거죠.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 업종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는구나 하면서 이제 업종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내용이 있네. 국제회사기구에서 환경 규제를 해서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뭐 저유황후 사용하고 스크러버 설치, 에피 추진선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올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LNG 운반선도 있지만 연료로 가는 추진선 환경 규제를 인해서 그 추진선이 한국조선해양이 1월에 이미 나왔었죠. 신호탄을 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기술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면 흐름이 이제 변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거는 누군가 굉장히 많이 샀다는 거다. 고점에서 거래량이 있으면 많이 파는 건데 저점에서 추세를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메이저 수급이 들어온 거는 추세가 변환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더 길게 볼게요. 이쪽 추세선이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나온 거죠. 이때 돌파를 했다가 음봉으로 계속 밀렸어요. 양봉으로 마감을 하지 못하고 돌파했다가 밀리고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추세를 넘어갔습니다. 이 중기 추세까지 넘어간 거죠, 지금. 한국조선해양이. 그래서 저는 좀 정말 의미 있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합니다. 이 거래량도 보시면은 오늘 꽤 괜찮게 좀 늘어났어요, 또. 늘어나면서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지금 양매수가 오늘 연기금까지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최근에 거의 쓸어 담다시피 하고 있죠. 한 달 동안 보시면은
외국인이 550억을 매수를 했고 기관이 9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국조선해양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오늘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흐름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좀 수익률을 더 극대화를 시키는 게 어떻겠냐, 좀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기 구간을 이탈을 하면은 챙기시면서, 전부는 말고요. 뭐 이렇게 일부, 뭐 절반, 뭐 이렇게 좀 챙기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추세를 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홀딩해서 가는 거죠. 수익률을 좀 극대화를 시키는 겁니다. 수급도 굉장히 좋고, 길게 보면은 뭐 크게 오른 게 없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사이클이 돌아왔는데, 좀 그렇게 좀 보시고요. 어제도 뭐 종목 몇 개 봤지만, 저는 이제 고점에서 좀 따라가는 거를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대형주들이 60일선에서 이탈하고 120일선을 만나러 가는 자리, 이런 구간이 이때도 좀 공포였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대형주는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쫓아가는 게 아니고 60일선을 이탈을 해서 120일선을 만나러 가는 자리, 거기에 이제 업황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업황이 살아있는데 시장 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대형주들이 조정이 나왔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공포를 느끼고 누군가를 매도를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서 그냥 분할 매수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시장 마감하고 시황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